1차 왕자의 난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실록에 적혀져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아무래도 태조실록을 작성한 게 태종 이방원 시절이고 작성자도 이방원의 참모인 하륜이라서 강력한 악당 정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엄청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어렵게 승리를 쟁취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후대에 학자들이 재해석한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버전을 모두 살펴볼 건데 먼저 실록 속 1차 왕자의 난부터 함께 보실까요? 실록에서의 1차 왕자의 난은 정도전, 남은 등 정도전 일당이 세자 이방석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모의한 데서 시작됩니다. 전하께서 병환에 드셨네. 이때를 기회 삼아 왕자들을 처단해야 하지 않겠나. 네, 일단 전하께서 많이 아프셔서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핑계로 왕자들을 궐내로 부르도록 하겠네. 그럼 내 미리 궁궐 노비들과 전하의 사병인 갑사들에게 지시해서 왕자들이 도착하면 죽이라고 지시하겠네. 그리고 우리도 밖에서 호응하는 걸세. 좋아, 명심하시게. 절대 실수는 없어야 하네. 그렇게 1398년 8월 26일 정도전 일당이 거사를 감행하기로 결정한 날 근정전 밖에는 이방원, 이방의, 이방간 그리고 이화와 이재가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이방원의 집에선 아내 민씨가 동생 민무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밖에 누구 없느냐? 예,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는 얼른 근정전으로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거라. 예. 근데 무슨 이유로 오시라 할까요? 내 배가 심히 아프다고 전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마님. 아이고 나으리, 마님께서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시답니다. 빨리 집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뭐? 알겠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서둘러 가보게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방원은 민씨, 민무질과 대화를 나누는데 서방님, 아무래도 정도전과 남은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그들이 서방님을 해치려 하는 것 같으니 대비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게 좋겠소. 민무질 자네는 이숙범과 함께 우릴 따르는 자들을 되는 대로 무장시키도록 하게. 민무질에게 무장을 지시한 이방원은 다시 궁궐로 향합니다. 전하께서 많이 아프셔서 거처를 옮기고자 하니 다들 안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호위들을 물리치고 들어오시지요. 이 말에 이화와 이재는 들어갔으나 이방원은 갑자기 형들을 불러 세우는데요. 잠깐만요, 형님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문 앞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는 정도전이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으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말을 타고 집으로 달려가는 이방원. 이방원은 집으로 가던 중 이방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하여 내 거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너도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저는 됐습니다. 딱히 방석에게 알릴 생각도 없으니 형님 뜻대로 하시지요. 이방번은 이방원에게 가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방원의 쿠데타를 정도전에게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원이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이방원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 무장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엔 이거의 부자, 이숙번, 조영무, 민무구, 민무질 등 훗날 공신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이들을 포함해 약 40여 명의 장정이 부인 민씨가 미리 몰래 숨겨두었던 무기로 무장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기가 몇 개 없어서 몇 명은 창을 꺾어 둘로 나눠가지고 10여 명은 그것조차 없이 그냥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촐한 군대를 이끌고 광화문으로 진격하는 이방원. 소식을 들은 세자 방석은 직접 무장을 하고 맞서 싸우려 했는데요. 적의 형세가 어떻느냐? 전하, 적의 군대가 남산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뭐라? 이럴 수가. 그 많은 군대를 어찌 상대한단 말이냐? 세자 전하가 전의를 상실한 듯 하옵니다. 귀신이 나를 도왔구나. 이제 여긴 됐다. 정도전 일당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자. 그 시각 정도전과 남은 등은 남은의 첩집에 모여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고 노비들은 이미 모두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왕자들을 죽이기로 한 날에 자기들끼리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어쨌든 이방원 일행은 이곳에 도착해서는 집에 불을 질러서 놈들이 뛰쳐나오도록 하라. 그렇게 남은 등이 불을 피해 뛰쳐나오다 칼에 맞아 죽었으나 정도전은 찾지 못한 이방원. 그런데 그때 배가 불룩한 사람이 저희 집에 숨어 있습니다.
정도전 내 이놈! 어서 나오지 못할까? 아니 정한군 어찌 이러시오? 일전에 정한군이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소. 그때처럼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살려주시구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그렇게 정도전과 남은을 죽인 이방원은 궁궐로 돌아가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영을 부르는데요. 정도전이 남은 등과 결탁하여 나와 내 형제들을 죽이려 했소. 그래하여 내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죽였으니 그리하시게. 죄송합니다 나으리. 그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는 줄 미처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알고 있네. 일단 딴짓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시게. 너는 가서 조은과 박이를 불러오거라. 당시 조은과 박이는 궁궐 수비대장이었습니다. 그중 조은은 이미 이방원에 붙은지라 수비대의 무장을 해제시켰지만 영문을 모르는 박이는 형세를 살피러 나왔다가 죽고 마는데요. 이쯤 되면 마무리된 듯합니다. 이제 세자를 패하시고 나으리께서 세자 자리에 오르시죠. 아니다. 이 일은 다 적장자가 아닌 첩의 자식이 세자 자리에 올랐기에 발생한 일이니 적장자가 세자가 되는 게 맞아. 얼른 가서 방과 형님을 모셔오거라. 당시 쿠데타 세력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이방과는 어리둥절해하며 거절하지만 이방원은 끝까지 우겨서 이방과를 세자로 삼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실록으로 본 1차 왕자의 난을 끝내고 역사가들이 해석한 버전으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역사가들이 해석한 1차 왕자의 난은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위해 사병을 혁파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요동정벌을 위해 사병을 혁파하고 무기를 걷어간다 하오. 이대로 있다가는 내 사병도 무기도 모두 뺏길 것 같은데 어디 좋은 방법 없소? 염려 마시지요. 제가 이미 무기를 상당 부분 빼돌려 처가에 숨겨뒀습니다. 오, 고맙소 부인. 한편 얼마 후 정도전은 혹시라도 이방원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이방원의 참모 하륜을 이방원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충청도 관찰사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전의 의도를 눈치챈 하륜은 충청도로 가기 전 이방원을 찾아가는데요. 사병도 빼앗기는 마당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무슨 계책이 없소. 다른 계책은 없고 오로지 선수를 쳐서 적들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군사를 상대로 반기를 드는 것이니 당연히 전하께서는 크게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허나 거병하기엔 군사가 부족하오. 만산 군수 이숙번이 정릉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미 말해뒀으니 그가 군대를 이끌고 상경할 때 그 군사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태조가 병에 들어서 몸져 눕자 이방원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 정도전과 친한 사람 중에 이무란 자가 있었는데 이무는 이방원이 숨겨둔 첩자로 정도전 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방원에게 보고하고 있었는데요. 내일 정도전과 남은 등이 한데 모여 술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두 취하면 그때 거사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알았네. 그럼 부인은 정도전이 술자리를 갖는 걸 확인한 후 나를 부르도록 하시오. 좋아요. 그리고 거사 당일 이방원은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근정전으로 가고 민씨는 정탐꾼을 보내 정도전의 술자리가 무르익었음을 확인합니다. 여봐라,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거라. 내가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 될 것이야. 예, 마님. 그렇게 이방원이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방원을 따르는 세력뿐만 아니라 이숙번의 군대도 모여 있었는데요. 무기는 충분한가? 제 처가에 숨겨뒀던 무기가 있으니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럼 서둘러 전부 무장시키게. 그러곤 다시 궁궐로 향하는 이방원. 뒤이어 내시가 들어오라 하자 이방원은 국문 불이 꺼져 있단 걸 핑계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방원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방번에게도 함께 하자 하나 방번은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방원은 거병을 시작하는데요. 정도전과 남은 등이 나와 내 형제를 죽이려 한다. 이들은 적장자가 아닌 서자를 세자 자리에 올리고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내 어쩔 수 없이 거병하여 이들을 죽이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광화문으로 향하는 이방원의 군대. 적의 형세가 어떻느냐? 전하, 적의 군대가 남산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뭐라? 이럴 수가. 그 많은 군대를 어찌 상대한단 말이냐? 세자 전하가 전의를 상실한 듯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일부는 여기나마 세자가 딴짓하지 못하게 지키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 정도전을 잡으러 가자. 그렇게 정도전이 술자리를 벌이는 장소에 도착한 이방원. 집에 불을 질러서 놈들이 뛰쳐나오도록 하라. 남은 등은 칼에 맞아 죽고 뒤이어 정도전이 나오는데요. 삼봉, 할 말은 없으시오. 내 30년 긴 세월 동안 고난 속에 쌓아온 업적인데 한 잔 술에 그만 다 허사가 되었구나.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정도전. 이후 이방원은 조준, 김사영을 잡고는 궁궐 수비대를 무장 해제시킨 뒤 형 이방과를 세자로 추대합니다. 전하, 그렇게 계속해서 폐세자를 붙들고 계시면 아니되옵니다. 속히 폐세자를 내보내소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나가서는 아니되옵니다. 설마 형님이 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하거라. 그리하여 이방석이 궁을 나서는데 이거이 등 이방원의 수하들이 의논하여 그를 죽여버립니다. 뒤이어 이방번도 궁을 나서자 그도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아끼던 이들을 너무 많이 잃은 태조. 더 이상 힘도 없는 태조는 이방원의 뜻대로 이방과를 세자로 삼으면서 1차 왕자의 난이 끝이 납니다. 어떤가요? 실록 속 1차 왕자의 난과 역사가들이 재해석한 1차 왕자의 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게 더 진실 같아 보이시나요? 이미 오래전 일이라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이방석과 정도전은 죽고 조선의 2대 왕, 정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